형광등 하나가 깜빡인다. 낡은 책상, 쌓인 서류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 지연 22세는 문 앞에 서 있다. 양손을 꼭 쥔 채 숨을 참고 있다. 맞은편에 남자 오승현 50대 초반가 앉아 있다.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연다. 승현 앉으세요. 지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연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승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지연 긴장하며 작은 목소리로 그게 뭐예요? 승현 열어보세요. 지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빨라진다. 이 남자가 처음 올린 글이 떠올랐다. 단 하루 밤에 도와줄 사람 구합니다. 사례금 300만 원. 지연 손을 뻗지 못하며 저한테 뭘 시키려는 거예요? 승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계약서가 아니에요. 지연 네. 승현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인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북 안동. 낙동강이 굽이도는 작은 도시. 봄이 오면 벚꽃이 피는 동네지만 김지연에게 봄은 그냥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계절이었다. 김지연. 1999년 3월생. 당시 만 19세. 안동 출신. 3남매 중 둘째. 아버지 김태수 50세 건설 현장 일용직. 허리가 좋지 않아 일이 뜸했다. 어머니 이순옥 48세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 하루 12시간. 오빠 김지훈 24세 공군 복무 중. 남동생 김지호 16세 중학교 3학년. 지연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었다. 서울 소재 K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지서가 왔던 날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알았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지연은 혼자 열차를 탔다. 검은 캐리어 하나. 어머니가 싸준 반찬통 2개. 아버지가 쥐어준 현금 30만 원. 열차가 안동역을 벗어나는 순간 지연은 창문에 이마를 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인데. 4시간 후 서울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소음이 몰려왔다. 사람들의 발걸음,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 소리. 지연은 잠깐 멈춰섰다. 지연 속으로 서울이다. 겁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가 예약한 고시원은 서울 노원구. 월세 27만 원. 6평. 공용 화장실.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곳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탔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타봤다. 노선도가 거미줄 같았다. 지연 환승역에서 멈춰서서 혼잣말로 4호선이 어디 있지. 6평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냉장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미니 냉장고 하나. 창문은 있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창문. 지연은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 세워놓은 채 한참 서 있었다. 지연 작게 웃으며 혼잣말 널네. 넓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이 앞으로 자신의 공간이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다 도착했어? 방은 어때? 지연은 엄마. 생각보다 좋아. 깨끗하고. 어머니 밥은? 밥은 어떻게 먹을 거야? 지연 편의점 가면 되지. 걱정 마. 어머니 지연아. 지연은? 어머니 긴 침묵 고생해라, 우리 딸.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이번엔 참지 못했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에 묻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꾹 눌러서 울었다. 그리고 5분 뒤 일어났다. 눈을 닫고 교재 박스를 열었다.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지연 저도 고시원이에요. 미래 눈이 반짝이며 진짜요? 어딘데요? 지연 노원이요. 미래 나도 노원. 손을 내밀며 박미래예요. 좋은 이름이죠? 이름처럼 밝게 살려고요. 지연 손을 잡으며 김지연이에요. 미래 지연아,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서울에서 밥을 먹었다. 4,500원짜리 김치찌개. 미래가 계산했다.
1학년은 그럭저럭 버텼다. 국가장학금 1유형 100만원. 성적 우수 장학금 1학기 성적 4.1 50만원. 아버지가 넣어주는 생활비 월 30만원. 빠듯했지만 돌아가긴 했다. 지연은 공부를 잘했다. 아니, 정확히는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딱히 노는 돈도 없었고, 놀 시간도 없었고, 공부 외에 자신이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미래는 달랐다. 미래야, 지연아. MT 안 가? 과 MT. 지연 나 그날 알바. 미래 무슨 알바? 지연 편의점. 야간 뛰어. 미래 눈썹을 모으며 너 학기 중에 알바해? 장학금 있잖아. 지연 장학금으론 등록금이고 생활비는 따로 있어야 하잖아. 미래 부모님한테 받으면 되지. 지연 잠깐 침묵하다가 우리 집은 그게 좀 어려워. 미래는 더 묻지 않았다. 지연이 원하는 게 아닌 것을 느꼈으니까. 대신 미래는 MT에서 지연 몫의 라면을 챙겨왔다. 봉지 5개. 쪽지 하나와 함께. MT 맛 체험 패키지 박미래 제공. 다음엔 같이 가자. 지연은 그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방학이 되면 지연은 안동으로 내려갔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고시원 월세를 아낄 수 있었다. 그해 겨울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밥상에 앉지 않았다. 누워 있었다. 허리가 아프다고. 지연 아빠 병원 가봤어? 아버지 괜찮아. 좀 쉬면 돼. 지연 언제부터 그랬어? 아버지 1달 됐나? 지연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지연 엄마 아빠 허리 왜 그래? 어머니 한참 있다가 디스크야. 수술 얘기가 나왔는데. 지연 수술. 얼마나 해? 어머니 300. 지연 300만 원.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은 못해. 돈이 없어서. 내 2학기 등록금도 있고. 지연 엄마 나는. 어머니 너는 신경 쓰지 마. 내 공부가 우선이야. 아빠도 그 생각이야. 지연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수술을 못 받는 이유가 자신의 등록금이라는 게. 그날 밤 지연은 편의점 알바 공고를 검색했다. 방학 중 야간 알바. 시급 9,620원. 2학년이 됐다. 장학금이 줄었다. 정확히는 성적이 떨어졌다. 1학년 2학기 지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면서 공부를 했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오전 9시 수업을 들어갔다. 잠이 부족했다. 집중이 안 됐다. GPA 3.4. 성적 우수 장학금 탈락. 지연은 장학처에 찾아가서 물었다. 지연 3.4면 장학금이 안 되나요? 상담원 성적 우수 장학금은 4.0 이상이에요. 아쉽지만 이번 학기는 해당이 안 되세요. 지연 국가장학금은요? 상담원 국가장학금은 유지되세요. 그건 소득 기준이니까요. 국가장학금 100만 원. 등록금 350만 원. 부족분 250만 원.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2개로 늘렸다. 편의점 야간주 3회. 카페 오전주 4회. 수업은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미래는 연애를 시작했다. 경영학과 선배. 키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 미래는 그 선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 미래 지연아, 우리 넷이서 같이 밥 먹자. 너도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게. 지연 나는 괜찮아. 미래 왜? 너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솔로가 편해? 지연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미래 때가 어딨어. 그냥 만나는 거지. 지연은 웃었다. 말하지 않았다. 연애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걸. 밥도 같이 사줘야 하고 영화도 같이 가야 하고 생일이 되면 선물도 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었다. 미래야 왜 웃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지연 미래야 나는 진짜로 요즘 바빠. 알바가 2개야. 미래 표정이 굳으며 2개. 언제부터? 지연 2학기부터. 미래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지연 뭘? 미래 힘들다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밖을 봤다. 미래 조용히 지연아. 나한테 말해도 돼. 지연 잠깐 있다가 알아. 근데 내가 들어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후회했다. 미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으니까. 지연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래 아니야. 맞는 말이야. 웃으며. 그냥 내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는데. 여름방학 직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연아, 아빠 수술 다음 주야. 지연 수술? 돈은 어떻게 됐어? 어머니 대출 받았어. 300만 원. 지연 가슴이 철렁하며 어디서? 어머니 신협. 이율이 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더 버티다간 못 쓰게 된대. 지연 엄마, 그 대출 이자 얼마야? 어머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지연 엄마. 어머니, 지연아. 엄마 말 들어. 내가 잘 되는 게 우리한테 제일 나은 거야. 알지? 통화가 끊겼다. 지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계산이 됐다. 어머니 월급 150만 원. 생활비, 동생 학원비, 대출 이자. 남는 게 없었다. 거기서 지연의 등록금이 또 빠져야 했다.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자퇴를 생각했다. 5초 동안. 그리고 그 생각을 눌러 껐다. 일어서서 알바 스케줄을 열었다. 여름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3학년. 지연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등록금 355만 원 매년 조금씩 올랐다. 국가장학금 100만 원. 본인 저축 110만 원 방학 내내 일해서 모은 것. 부족분 145만 원. 어머니가 보내줄 수 있는 돈 30만 원 최대. 그래도 부족한 금액 115만 원. 지연은 다시 두드렸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알바를 더 늘릴 수도 없었다. 지금도 편의점 야간과 카페 오전을 뛰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미 수면이 하루 4시간 수준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다. 한도가 다 찼다. 1, 2학년 때 쓴 것들이 쌓여 있었다. 지연은 한참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집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 앱을 열었다. 구직 알바 게시판을 봤다. 가정교사, 과외 행사 도우미, 야간 편의점. 그러다 하나의 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구인 단 하루 밤에 도와줄 사람 구합니다. 사례금 300만 원. 2030대 여성 5대. 상세 내용은 직접 만나서 설명. 지연은 글을 3번 읽었다. 머릿속에 첫 번째 반응 이상하다. 두 번째 반응 위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반응 300만 원. 그 숫자가 자꾸 눈에 걸렸다. 115만 원이 필요했다. 300만 원이면 나머지를 비상금으로 남길 수도 있었다. 아버지 대출 이자를 보탤 수도 있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다시 집었다. 다시 내려놨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문을 열었다. 2월에 찬 바람이 들어왔다. 등록금 마감은 7일 후였다. 지연 혼잣말, 거의 들리지 않게 뭐라는 거야, 나.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게시글 속 번호에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지연은 문자창에 글자를 쳤다. 지웠다. 다시 쳤다. 8번 지우고 나서야 완성됐다. 지연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건 아니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2분이 걸렸다. 눌렀다.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에 엎어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그랬어? 왜 보냈어? 그런데 1분도 채 안 됐다. 진동이 왔다. 상대방 위험하지 않습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시면 내일 저녁 7시 을지로 삼성빌딩 4층 408호로 와주세요. 지연은 그 문자를 오래 쳐다봤다. 을지로 삼성빌딩. 번듯한 주소였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나갈까 말까? 등록금 마감 6일 전이었다. 지연은 카페 알바를 나갔다. 전날 잠을 3시간 잤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면서도 머릿속은 그 문자였다. 미래가 오전 개장 직후 카페에 들어왔다. 단골 손님 겸 친구. 미래 카운터에 팔을 올리며 야, 얼굴이 왜 그래? 지연 어떡해? 미래 죽상이야. 잠 못 잔 거야? 지연은 미래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주변을 한번 봤다. 손님이 없었다. 지연 낮게 있긴 있는데 웃기게 들릴 수 있어. 미래 뭔데? 지연 중고 사이트에서 이상한 알바 공고 봤어.
단 하루 일하고 300만 원 준다는. 미래 눈이 커지며 뭐. 지연 밤에 도와줄 사람 구한다고. 미래야. 그거 혹시 너 연락했어? 지연 잠깐 침묵. 미래야. 설마 연락한 거야? 지연어. 미래 미쳤어? 그거 완전 수상하잖아. 그런 거 연락하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래는 지연의 표정을 보다가 말을 낮췄다. 미래 얼마나 필요해? 지연 115만 원. 지연의 말투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미래는 더 밀지 않았다. 미래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지연 잠깐 있다가 아직 모르겠어. 지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회색 천장. 벽지가 모서리에서 조금 들떠 있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안 가면 돈이 없다. 미래한테 빌리면 돼. 빌리면 갚아야 한다. 갚을 수 있나? 언제? 대출은 한도가 다 찼다. 부모님은 말할 수 없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던 날이 떠올랐다.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가 한 말. 지연아, 서울 가서 잘 지내는 거지? 응, 아빠. 힘들면 내려와. 서울이 다가 아니야. 알아, 아빠. 알았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지연은 일어나 앉았다. 핸드폰을 집었다. 어젯밤 문자를 다시 봤다. 을지로 삼성빌딩 4층 408호. 지연 혼자 작게 일단 가봐. 이상하면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 퇴근 인파가 뒤섞인 6시 20분. 지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핸드폰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을지로 삼성빌딩. 검색해보니 실제로 있는 빌딩이었다. 임대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오래된 건물. 사무실이면 조금 낫지 않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리면 뛴다. 계단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미래한테 문자를 보냈다. 지연 미래야, 나 을지로 삼성빌딩 4층 408호 간다. 11시까지 연락 없으면 신고해줘. 진지하게. 미래의 답장이 즉시 왔다. 미래야, 진짜 가는 거야? 나 지금 따라갈까? 근처에서 기다릴게. 지연 괜찮아. 그냥 혹시 몰라서. 연락 끊기면 그때 신고해. 열차가 을지로 역에 도착했다. 지연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렸다. 빌딩은 낡았다. 1980년대 건물 같은 외관. 유리문에 오래된 자국들. 그래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직장인들, 배달기사, 청소 아주머니. 지연은 잠깐 빌딩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상한 건 없었다. 입구로 들어갔다. 경비 아저씨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경비 어디 가세요? 지연 4층 408호요. 경비 이름부를 적으며 이름이요? 지연 김지연이요. 경비 확인하며 아, 네. 올라가세요. 이미 이름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형광등. 각 호실의 문패. 408호. 지연은 천천히 걸었다. 계단 위치를 확인했다. 복도 끝에 있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다. 408호 앞에 섰다. 손을 올렸다. 노크했다. 3초. 안에서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남자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는 평범하고 체형도 평범하다. 넥타이 없이 셔츠만 입고 있었다. 안경. 짧은 머리. 눈 밑에 피로가 보였다.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무섭다거나 날카롭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지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남자 김지연 씨. 지연 네. 남자 들어오세요. 지연은 들어가기 전에 방 안을 한번 훑었다. 좁고 책상 하나 의자 2개. 창문은 있었다. 4층 창문. 다른 사람은 없었다. 카메라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작은 사무실이었다. 지연은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잠기지는 않았다. 확인했다. 남자는 책상 뒤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승연 앉으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지연 앉지 않고 서서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분이세요? 승연 오승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직업이요? 승연 잠깐 있다가 재단을 운영합니다. 재단. 지연은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다. 지연 무슨 재단이요? 승연 장학재단입니다. 학생들 지원하는 작은 곳이에요. 지연 그런데 왜 중고 사이트에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승연 이유가 있습니다. 곧 설명할게요. 지연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승연 잠시 보다가 앉으시겠어요? 서서 얘기하기엔 좀 긴 이야기예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문 쪽으로 살짝 각도를 틀었다. 승연 연락하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셨죠? 지연 네. 승연 그럼에도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연 등록금이요. 승연 표정이 바뀌지 않으며 얼마나 부족하세요? 지연 왜 이걸 말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115만 원이요. 승연 마감은요? 지연 6일이요. 승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지는 않았다. 그냥 들었다. 지연 근데 저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가 먼저 아닌가요? 승연은 대답하지 않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두껍지 않았다. A사 용지 몇 장 정도 되는 두께. 지연은 봉투를 보다가 승연을 봤다. 지연 이게 뭐예요? 승연 열어보세요. 지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승연 잠깐 생각하다가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정적이 왔다. 지연 네. 승연 이 봉투 안에 있는 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장학금 신청서예요. 저희 재단 장학금 신청하시면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지연 전액이요? 승연 네. 지연 355만 원이요? 승연 네. 지연은 봉투를 보다가 승연을 봤다. 승연을 보다가 봉투를 봤다. 지연 왜요? 첫 번째 질문이었다. 당연한 질문이었다. 승연 왜 장학금을 주냐고요? 지연 왜 이런 방식으로요? 그냥 공개 모집하면 되잖아요. 왜 중고 사이트에 저런 글을 올려서 사람을 불러요? 승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승연 그게 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연 무슨 방식이요? 승연 제가 직접 보고 싶은 방식이요. 지연 직접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승연은 의자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당겼다. 서두르지 않았다. 고르고 있었다 말을. 승연 저는 매 학기 이 게시글을 올립니다. 항상 다른 사이트에. 항상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연락이 오면 만납니다. 지연 왜요? 승연 공개 모집을 해봤어요. 지원서 수백 장이 왔어요. 다들 열심히 썼어요. 스펙도 있고 수상 내역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잘 썼고.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상황인지. 지연 그래서요? 승연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은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상황이라면 저런 글에 연락하지 않아요.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연 그러니까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승연 천천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연 저한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이용하신 거잖아요.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연을 건드렸다. 지연 목소리가 올라가며 저 오늘 오는 길에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범죄에 연루되면 어떡하지? 계단 위치 미리 확인했어요. 비상구도요. 그래도 왔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재밌어 보여요? 실험 소재 같아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지연 스스로도 몰랐다. 승연. 지연 저한테 뭘 해주실 것처럼 불러놓고 결국 저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선택지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신 거잖아요. 승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게 더 화가 났다. 지연 저 갈게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문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승연 그제야 조용히 잠깐만요. 지연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승연 5분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다음은 지연 씨가 결정하세요. 지연은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다. 5초, 10초. 등록금 마감이 6일 남았다. 그 숫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지연은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지연 5분이요. 그리고 문에서 손을 떼고 다시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승연 쪽은 보지 않았다. 승연 감사합니다. 지연 5분 지나면 갑니다. 승연 네. 승연은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는 오래된 사람의 방식으로. 승연 제 딸이 대학생이었어요. 이름이 하람이었어요. 4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연이 굳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승연 하람이도 지방에서 올라온 애였어요. 혼자 고시원 살면서 알바 2개 뛰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항상 괜찮다고. 잠시 침묵이 왔다. 승연의 목소리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무거웠다. 승연 어느 날 밤 하람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통화 가능해? 저는 회의 중이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만 답했어요. 그 나중이 없었어요. 지연은 숨을 참았다. 승연 하람이는 그날 밤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인터넷에서 봤다더라고요. 단기간에 큰 돈을 준다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하람이는 그 사고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승연 저는 그때 회의실에 있었어요. 딸이 보낸 문자 하나를 무시하고 멈추며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하람이 이름으로. 지연은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아이들의 졸업사진, 웃는 얼굴들. 그중 한 장이 다른 사진들보다 조금 더 위에 붙어 있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 웃고 있었다. 지연 작게 저 사진이요? 승연 고개를 끄덕이며 하람이에요. 승연 저는 하람이 같은 아이들을 찾고 싶었어요. 절박하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 괜찮다고만 하는 아이들. 공개 모집을 하면 그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신청서 쓰는 법을 모르거나 자기가 자격이 된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신청할 시간도 없이 이미 다른 선택을 해버리거나.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승연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글로. 위험해 보이는 글로. 그 글에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로 막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앞에 직접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하람이한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연은 시선을 내렸다. 승연 불편하셨을 거예요. 무서우셨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방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방식이 아니면 저는 이 아이들을 못 만나요. 잠시 침묵. 지연 천천히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승연 지연 씨가 16번째예요. 16번째. 지연은 그 숫자를 곱씹었다. 지연 나머지 15명은요? 승연 다들 지원받았어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몇 명은 졸업해서 취직했어요. 지연 그 사람들도 다 저같이 적을 보고 온 거예요? 승연 네. 지연 다들 화 안 났어요? 승연 잠깐 있다가 작게 웃으며 났죠. 지연 씨처럼. 지연 근데 왜 다 받았어요? 승연 왜 받았냐고요? 지연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불러놓고 화내는 사람한테 왜 장학금을 줘요? 화내는 게 기준이에요? 승연 화내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천천히. 여기까지 온 게 기준이에요. 지연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승연 무섭고 이상하고 화가 나도 그래도 온 거잖아요. 그게 지연 씨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 그것. 지연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연은 봉투를 지연 쪽으로 밀었다. 승연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마감은 나흘 후에요. 제 연락처가 안에 있으니까.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지연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양식, 서류 목록. 받으면 되는 거였다. 그냥 받아서 나가면 됐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승연 네 말씀하세요. 지연 이 방식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 말고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냥 돈 노리고 오는 사람이거나. 승연 잠깐 있다가 왔었어요. 지연네. 승연 사기치려고 온 사람. 협박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적을 보고 와서 돈 내놓으라고. 지연 어떻게 하셨어요? 승연 담담하게 경찰 불렀죠. 그래도 방식은 안 바꿨어요. 지연은 그 사람을 바라봤다. 고집스럽다라고 생각했다. 틀렸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지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지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일어났다. 이번엔 승연도 잡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목도, 형광등, 엘리베이터 버튼. 지연은 버튼을 눌렀다.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화가 났다 분명히.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잖아. 근데 동시에 하람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살 여자애. 괜찮다고만 했던. 아빠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돌아오지 못한. 엘리베이터가 왔다. 지연은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발이 문 사이에 끼었다. 다시 4층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어갔다. 408호 문을 두드렸다. 승연이 열었다. 표정에 놀람이 있었다. 지연 봉투를 가리키며 짧게. 가져갈게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는 평범하고 체형도 평범하다. 넥타이 없이 셔츠만 입고 있었다. 퇴근 인파가 빠진 시간. 좌석이 비어 있었다. 지연은 앉아서 봉투를 무릎에 올려놨다. 열어보지 않았다. 아직은. 핸드폰에 미래의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미래야 살아있어? 미래 11시라고 했잖아. 지금 8시인데 왜 연락이 없어? 미래 혹시 납치된 거 아니지? 미래야. 김지연. 지연은 웃었다. 피식하고. 오늘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다. 지연 살아있어. 집 가는 중. 즉시 답장이 왔다. 미래야. 어떻게 됐어? 말해.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진짜 돈 줬어?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연 내일 얘기해. 복잡해. 미래 복잡하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연 모르겠어. 지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터널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무릎 위 봉투가 묵직했다.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렸다. 형광등 불을 켰다. 한참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 1. 하람 교육재단 안내문 A사 1장. 2. 장학금 신청서 양식 2장. 3. 제출 서류 목록 1장. 4. 손으로 쓴 쪽지 작은 종이. 쪽지를 먼저 읽었다. 화내셔도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 신청서는 진짜입니다. 마감은 나흘 후, 서류는 이메일로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오승현. 지연은 쪽지를 내려놨다. 안내문을 읽었다. 하람 교육재단. 설립 2020년. 지원 내역 등록금 전액, 생활비 일부. 수혜 학생 수 현재까지 15명.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재단 이름을 검색했다. 나왔다. 홈페이지가 있었다. 작은 사이트였지만 실제로 있었다. 수혜 학생 인터뷰가 있었다. 이름은 가렸지만 목소리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다. 지연은 이어폰을 꽂고 첫 번째 인터뷰를 틀었다. 학생 어음성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아저씨가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지연은 이어폰을 뺐다. 올해 천장을 바라봤다. 미래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지연이 오자마자 의자를 당겨 앉았다. 미래 말해. 나.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그 게시글. 을지로 빌딩. 승연. 봉투. 하람. 미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오래 말이 없었다. 미래 진짜 장학재단이었던 거야. 지연은. 미래 그 아저씨 딸이 죽어서 만든 거고. 지연은. 미래 그래서 내가 그 봉투 가져온 거야. 지연은.
미래 한참 있다가 야, 솔직히 말해봐. 화 안 났어? 진짜로? 지연 났지. 지금도 조금 나. 미래 근데 왜 가져왔어? 지연 그 방식이 싫은 거랑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미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 신청할 거야? 지연 모르겠어. 아직. 미래 왜 모르겠어? 받으면 되잖아. 지연 공짜로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미래 공짜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지연 그래도. 미래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다. 미래 야 김지연. 너 왜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지연 짊어지는 게 아니야. 미래 짊어지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나한테도 빌리기 싫고 그 아저씨 장학금도 받기 미안하고. 그럼 넌 어쩌려고? 지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미래 어떡해? 지연 알바 더 늘리거나. 미래 야, 넌 지금 잠을 하루에 4시간 자잖아. 더 늘리면 진짜 쓰러져.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래 조금 낮은 목소리로. 지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지금 진짜 어때? 지연은 커피잔만 봤다. 지연 버겁긴 해. 미래 버겁지. 당연히 버겁지. 근데 너는 절대 그 말을 먼저 안 해. 항상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나와. 지연 그게 내 방식이잖아. 미래 그 방식이 너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잠시 침묵이 왔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연 천천히 미래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받으면 뭔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야. 미래 뭐가 끝나? 지연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는 느낌. 그게 끝날 것 같아. 지연은 도서관에 들어갔다. 수업이 없는 오후. 다른 날 같으면 알바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카페 알바가 없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다. 하람교육재단. 홈페이지. 뉴스 기사. 커뮤니티 글들. 뉴스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다. 재단 설립 기사 2020년. 설립자 오승현 딸의 사망 후 전 재산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지연은 그 기사를 클릭했다. 오승현 당시 49세 씨가 딸 오하람 당시 21세 씨의 사망 이후 개인 재산을 출연해 하람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오 씨에 따르면 딸 하람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에서 접한 불법 알바에 연루되어 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오 씨는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연은 기사에서 눈을 뗐다. 전 재산 출연. 그 네 글자가 자꾸 눈에 걸렸다. 그 사람은 딸을 잃고 돈까지 내놓은 거였다. 지연은 기사를 더 읽었다. 오승현의 양력. 중소기업 대표. 직원 12명짜리 제조업 회사.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사장. 하람이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당시 사고보도 기사가 짧게 하나 있었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20대 여대생, 불법 촬영 알바 현장에서 추락사. 지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추락사. 그 단어가 손가락 끝까지 차갑게 내려왔다. 불법 촬영. 등록금이 필요했던 여자애. 아빠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였을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들었다. 지웠다. 다시 들었다. 지연은 신청서 양식을 꺼냈다. 볼펜을 집어들었다. 이름 칸을 봤다. 김지연.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신청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름 김지연. 나이 22세. 학교 K대학교.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거기까지 쓰고 멈췄다. 다음 칸이 문제였다.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지연은 볼펜을 내려놨다. 이 칸을 어떻게 써야 하나? 등록금이 부족하다. 부모님은 형편이 어렵다. 알바 2개로도 모자란다. 그게 이유였다. 그런데 그걸 글로 쓰려고 하니 손이 굳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그냥 이걸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게. 지연은 볼펜을 다시 집었다. 쓰기 시작했다. 저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수술 후 일용직 일을 쉬고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 서빙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쓰고 또 멈췄다. 눈이 뜨거워졌다. 이걸 쓴다는 게 이 상황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걸. 신청서를 쓰다가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연응, 엄마. 어머니 지연아, 밥은 먹었어? 지연응, 먹었어. 어머니 뭐 먹었어? 지연 편의점 거. 어머니 한숨 그게 밥이야.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지연 엄마는요? 어머니 나는 식당에서 먹었지. 남은 거. 잠깐 침묵. 어머니 요즘 어때? 학교는? 지연 괜찮아. 어머니 알바는? 지연 잘 돼. 어머니 힘들지 않아? 지연 괜찮아 엄마. 또 침묵. 어머니 지연아. 지연응. 어머니 아빠가 너 요즘 많이 걱정해. 겉으로는 말 안 하는데. 지연 괜찮다고 해줘. 어머니 괜찮은 거 맞아? 지연응. 통화가 끝났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괜찮다고 했다. 항상 괜찮다고 했다. 하람이도 그랬겠지. 그 생각이 와닿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와닿자마자 볼펜을 다시 집어들었다. 신청서를 계속 썼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걸렸다. 신청서 2장. 자기소개서 1장. 지연은 다 쓰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읽다가 3번 멈췄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너무 솔직하게 썼나 싶어서. 저는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을 때도요. 그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짐이 되기 싫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청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움받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지연은 잠깐 웃었다. 오글거렸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다. 서류 목록을 확인했다.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분위 증빙 서류. 내일 학교에 가면 다 뗄 수 있었다. 지연은 신청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책상 위에 올려놨다. 불을 끄고 누웠다. 오늘 처음으로 자정이 넘었는데도 무언가를 해낸 기분이 들었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창고에서 받아들고 나왔다. 다음은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분위 서류. 버스를 타고 갔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학생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지연 웃으며 서류 뗄 게 있어서요. 할머니 학생들이 이런 데 오면 다 장학금 때문이지. 우리 손녀도 그랬어. 지연아, 네. 할머니 받았어요? 장학금? 지연 아직 신청 중이에요. 할머니 잘 됐으면 좋겠네. 요즘 학생들 힘들잖아요. 번호가 불렸다. 지연은 창고에서 서류를 받았다. 1장씩 확인했다. 다 있었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쨍했다. 마감은 내일이었다. 오늘 저녁에 이메일로 보내면 됐다. 그런데 지연은 이메일 말고 직접 가고 싶었다. 왜인지는 몰랐다. 그냥 직접 내고 싶었다. 이틀 전과 같은 빌딩. 이틀 전과 같은 엘리베이터. 이틀 전과 같은 복도. 달라진 건 지연의 걸음이었다. 이번엔 계단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비상구를 미리 보지 않았다. 408호.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승연이 나왔다. 이번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승연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지연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은 봉투를 내밀었다. 승연은 봉투를 받았다. 잠깐 봤다가 지연을 봤다. 승연 들어올래요? 지연 아니요. 드리러만 온 거예요. 짧은 침묵. 승연 감사해요. 지연 제가 감사하죠. 또 침묵. 지연 돌아서려다가 멈추며. 오승연 씨. 승연 네. 지연아람 씨 어떤 애였어요? 승연은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승연 웃음이 많은 애였어요. 저를 많이 닮아서 괜찮다는 말을 잘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하람 교육재단. 메일 한 통. 안녕하세요 김지연 학생. 서류 검토 결과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내역 등록금 전액 355만 원. 지급 예정일 금주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람교육재단 오승현. 지연은 화면을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눈이 따끔했다. 올 것 같았다. 참으려고 했다. 안 됐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에 묻었다. 소리를 눌러서 울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등록금 마감이 이틀 남아 있었다. 355만 원이 생겼다. 아버지 대출 이자를 보탤 수도 있었다. 다음 학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다. 서류 속 숫자 말고 자기소개서 속 그 문장들을. 지연은 한참 울고 나서 일어났다. 눈을 닫고 미래한테 전화를 걸었다. 미래 응. 지연 됐어. 미래 뭐가? 지연 장학금. 됐어. 전화기 너머로 미래가 소리를 질렀다. 핸드폰 진동이 왔다. 은행 입금 알림. 하람교육재단. 355만 원 입금. 잔액 362만 1,480원. 지연은 그 숫자를 오래 봤다. 355만 원. 화면 속 숫자인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앱을 껐다가 다시 켰다. 여전히 있었다. 지연은 학교 포털에 들어갔다. 등록금 납부 창을 열었다. 계좌 이체로 납부. 금액 입력 355만 원. 확인 버튼을 눌렀다.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1학기 재학 처리되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고시원 6평방이 평소랑 똑같이 좁았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았다. 지연은 오랫동안 창밖을 봤다. 옆 빌딩 옥상에 비둘기 3마리가 앉아 있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지연은 오승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 입금 확인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완료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장이 금방 왔다. 승현 잘 됐네요. 학기 잘 마무리하세요. 짧은 답장이었다. 지연은 그 문자를 한번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이게 끝인 건가 싶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다. 장학금을 줬고 받았고 감사했고. 끝. 근데 지연은 뭔가 더 하고 싶었다. 뭐? 모르겠었다. 감사 인사는 했다. 서류도 다 냈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왜인지는 지연도 몰랐다. 하람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준 사람이기 때문인지. 지연은 커피를 한 잔 끓였다. 인스턴트.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봄 학기가 시작됐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개론. 3학년 필수 과목. 교수님이 첫 수업에서 물었다. 교수 왜 사회복지를 택했습니까? 한 명씩 짧게 말해봐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대답했다.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추천해서요. 지연의 차례가 됐다. 지연 잘 모르겠어요. 교수가 눈썹을 올렸다. 지연 처음엔 그냥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택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교수 어떻게 달라졌죠? 지연 도움을 받는 게 어떤 건지를 최근에 처음으로 경험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교수는 잠깐 지연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학생으로 넘어갔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미래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미래 야 방금 그 말 그 아저씨 때문이야? 지연 피식 웃으며 좀. 미래 야 너 그 아저씨한테 뭔가 느낀 거 있는 거 아니야? 지연 야 그런 거 아니거든. 미래 그럼 뭔데? 지연 그냥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뒀다. 사장한테 말하러 갔을 때 사장이 물었다. 사장 왜요? 다른데 더 좋은 거 구했어요? 지연 아니요. 그냥 줄이려고요. 사장 요즘 학생들 돈 필요하지 않아요? 지연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사장 오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김 학생. 야간 알바를 뺐다. 카페 오전만 남겼다. 처음으로 밤에 일찍 잘 수 있었다. 11시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일찍 자는 게 낯설었다. 2년 동안 새벽 2시 이전에 잠든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지연은 천장을 봤다. 조용했다. 이상하게 불안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싶은 미래한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야, 나 지금 11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미래 키읔 당연하지. 2년 동안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어떻게 자. 그냥 폰이나 봐. 지연은 핸드폰을 봤다. 재단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수혜 학생 인터뷰들을 읽었다. 그러다 홈페이지 하단에서 문구를 봤다. 봉사자 모집 학생 상담 보조 역할 무급. 지연은 그 문구를 한참 봤다. 봉사자 모집, 학생 상담 보조. 지연은 홈페이지 내용을 더 읽었다. 장학금 신청을 검토 중인 학생들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주 1회, 이 시간 내외. 사회복지, 상담 관련 전공 학생 우대. 사회복지 전공. 해당됐다. 지연은 신청 링크를 눌렀다. 양식이 뜨기 시작했다. 이름, 학교, 전공,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칸 앞에서 또 멈췄다. 이번엔 짧게 멈췄다. 그리고 썼다. 저는 이번 학기 하람 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직접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다른 학생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이번엔 잠이 왔다. 아침에 메일이 와 있었다. 김지연 학생, 봉사 신청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본인이 장학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 상담을 하려면 본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꺼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오승현. 지연은 메일을 읽고 한참 생각했다. 준비가 됐냐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고. 솔직히 모르겠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직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이야기였다. 지연은 답장을 썼다.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하면 영영 못할 것 같기도 해서요. 해보고 싶습니다. 보내놓고 카페 알바를 나갔다. 점심때 답장이 왔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재단으로 오세요. 세 번째로 그 복도를 걸었다. 이번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계단도 비상구도 408호 노크. 승현이 열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승현 왔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공간인데 달라 보였다. 벽에 사진들이 눈에 더 잘 들어왔다. 편지들도. 승현 앉아요. 이번엔 바로 앉았다. 승현 봉사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지연 씨, 지금 괜찮아요? 지연, 네. 승현 장학금 받고 학기 시작하고 지금 어때요? 진짜로. 지연은 잠깐 그 질문을 생각했다. 지연 좋아요. 진짜로. 승현 알바는요? 지연 야간은 뺐어요. 카페만 해요. 승현 잠은요? 지연 피식 웃으며 11시에 자요. 아직 좀 어색하지만. 승현 작게 웃으며 그게 정상이에요. 잠깐 침묵. 승현 봉사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그냥 얘기나 해요. 뭐든.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지연 사실 이 방에 처음 왔을 때 계단 위치 확인했어요. 승현 알았어요. 지연 어떻게 해요? 승현 다들 그래요. 문 쪽으로 의자를 틀고 앉거나 방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둘러보거나. 지연 그래도 오게 만드는 글이잖아요. 승현 그렇죠. 지연 그게 맞는 방식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승현 저도 몰라요. 지연이 눈썹을 올렸다. 승현 확신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매번 이게 맞나 생각해요. 근데 다른 방법을 못 찾겠어요. 지연 찾으려고 했어요? 승현 했죠. 지역사회 홍보도 해봤고 학교 게시판도 해봤어요. 오는 학생이 달랐어요. 유형이. 지연 달라요? 승현 공개 모집으로 오는 학생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서류도 깔끔하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근데 저글로 오는 학생들은 서류가 엉망이거나 자기소개서가 너무 짧거나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거나. 지연 저도 그랬어요. 승현 알아요. 잠깐 있다가 그 서류들이 더 진짜 같았어요. 지연 아람 씨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승현이 잠깐 멈췄다. 지연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승현 아니요. 천천히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벽에 사진 쪽을 봤다. 승현 고집이 세고 웃음이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을 좋아했어요. 친구가 많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 다가갔고. 지연 저랑 달라요. 승현 피식 웃으며 다르죠. 지연 씨는 좀 더 혼자 하는 쪽이잖아요. 지연 티나요? 승현 처음에 의자를 문 쪽으로 틀고 앉았잖아요. 지연이 웃었다. 승현 하람이는 여기 왔으면 바로 아무 의자나 당겨 앉았을 거예요. 그러고는 아저씨 이 방 왜 이렇게 좁아요 했겠죠. 승현의 목소리가 잠깐 달라졌다. 따뜻해졌다가 바로 다시 평평해졌다. 지연은 그걸 느꼈다. 지연 많이 보고 싶죠. 승현 잠깐 있다가 항상요. 짧은 침묵.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처음으로 다른 학생이 왔다. 남학생이었다. 21살. 이름은 준서. 공대 2학년. 지방 출신. 지연은 옆에 앉아서 승현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들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준서는 처음에 거의 말을 안 했다. 지연이 처음 이 방에 왔을 때처럼 의자를 문 쪽으로 틀고 앉아 있었다. 승현이 물었다. 승현 오늘 오는 길이 어땠어요? 준서 지하철 탔어요. 승현 고민 많았겠네요. 준서네. 승현 말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냥 여기서는 편한 만큼만 해요. 준서가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승현을 봤다가 지연을 봤다. 준서 저분은요? 승현 이 학생도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 지금은 도와주고 있고요. 준서가 지연을 봤다. 지연 조용히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에 계단 위치 먼저 봤어요. 준서가 멈췄다가 작게 웃었다. 어색하게. 하지만 웃었다.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다. 준서가 조금씩 말을 했다.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는 것. 형이 취업 준비 중이라 집에서 지원이 끊겼다는 것.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더 얹기가 무서웠다는 것. 승현은 중간에 끊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가끔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정도만 했다. 지연도 들었다. 어딘가 자신의 1학년 때 이야기 같았다. 아니, 2학년 때도. 그리고 3학년 초의 그 밤도. 상담이 끝나고 준서가 나간 뒤. 지연 저 학생 잘 될 것 같아요? 승현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에 따라 다르죠. 지연 장학금 말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승현 잠깐 있다가 왜요? 지연 방금 제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승현 다들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상황은 다른데 느끼는 건 비슷해요. 지연 선생님은 안 힘들어요? 매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승현 힘들죠. 지연 그래도 해요? 승현 그래도 해야 하니까. 그 대답이 지연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뭔지는 몰랐다. 아직은. 미래가 소주잔을 내려놨다. 미래야, 솔직히 물어볼게. 지연 뭔데? 미래 그 아저씨 내가 자꾸 가는 거잖아. 지연 봉사 때문에. 미래 봉사가 주 1회잖아. 근데 넌 거의 주 23회 가는 것 같은데. 지연 잠깐 멈추며 심부름도 하고 서류 정리도 도와주고. 미래 그게 봉사야? 지연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거야. 미래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미래야, 나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지연은 안주를 집었다. 지연 찾는 거 없어. 미래 그래. 지연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해. 미래 왜? 지연 괜찮냐고 물어봐도 거기선 대충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미래 무슨 말이야? 지연 괜찮다고 하면 다시 물어봐. 진짜로 어떻냐고. 그게 좀 낯선 느낌이라서. 미래는 지연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소주를 지연 잔에 따라줬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연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두꺼운 바인더. 표지에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하람 메모. 지연은 손을 뗐다. 넘겨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 승현이 들어왔다. 승현 뭐 봐요? 지연아, 이거 실수로 꺼냈어요. 다시 넣을게요. 승현 파일을 보며 그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승현 하람이 대학 다니면서 쓴 거예요. 공부 메모 일기, 그냥 생각들.
지연 그걸 갖고 계세요? 승연 네.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요. 지연 어떤 내용이에요? 승연 별거 없어요. 밥 뭐 먹었다. 오늘 수업 어땠다. 친구랑 싸웠다. 그런 거. 잠깐 침묵. 승연 한 페이지는 읽기가 힘들어요. 지연 어떤 페이지요? 승연 아빠한테 문자 보내기 전날 쓴 거예요. 지연은 말을 잃었다. 지연 읽어봐도 돼요? 승연이 잠깐 지연을 봤다. 승연 왜요? 지연 그냥 그 애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승연은 바인더를 열었다. 뒤쪽으로 넘겼다. 한 페이지를 펼쳐서 지연 앞에 놨다. 노트 한 페이지. 볼펜으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읽었다. 오늘 또 등록금 고지서 봤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빠한테 말하기 싫은데.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나도 한계야. 알바 더 늘리면 학교를 못 가고 학교 못 가면 무슨 의미야? 내일 아빠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항상 방법이 있었잖아. 오늘도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맛은 있었음. 지연은 다 읽고 한참 있었다. 마지막 줄이 가슴을 눌렀다. 맛은 있었음. 그 문장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20살이 거기 있었다. 지연은 바인더를 덮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승연도 말하지 않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지연 한참 있다가 천천히. 하람씨, 저랑 많이 비슷해요. 승연 그래요. 지연 편의점 삼각김밥 저도 자주 먹어요. 승연 작게 알아요. 지연 아빠한테 말하기 싫다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버틴다는 것도.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지연 근데 하람씨는 그날 아빠한테 전화했잖아요.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지. 아빠한테는 안 하고. 승연 왜요? 지연 짐이 될까 봐요. 승연은 오래 지연을 봤다. 승연 하람이도 그랬어요. 그날 저한테 전화한 건 정말 한계였을 거예요. 평소엔 절대 안 했을 테니까. 지연은 눈을 내렸다. 승연 지연 씨는 지금 한계예요? 지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번엔 아니에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은 바인더를 덮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승연도 말하지 않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지연 한참 있다가 천천히. 하람씨, 저랑 많이 비슷해요. 승연 그래요. 지연 편의점 삼각김밥 저도 자주 먹어요. 승연 작게 알아요. 지연 아빠한테 말하기 싫다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버틴다는 것도.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지연 근데 하람씨는 그날 아빠한테 전화했잖아요.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지. 아빠한테는 안 하고. 승연 왜요? 지연 짐이 될까 봐요. 승연은 오래 지연을 봤다. 승연 하람이도 그랬어요. 그날 저한테 전화한 건 정말 한계였을 거예요. 평소엔 절대 안 했을 테니까. 지연은 눈을 내렸다. 승연 지연 씨는 지금 한계예요? 지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번엔 아니에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단에 오는 횟수가 늘었다. 주 1회 봉사였는데 어느새 주 23회. 지연 스스로도 정확히 왜인지 몰랐다. 봉사 때문인 건 맞는데 그게 전부인지는 모르겠었다. 승연이 전화를 받으며 들어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 무슨 일 있어요? 승연 재단 운영비 문제가 생겼어요. 지연 어떤 문제요? 승연 천천히 지난해 후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장학금 지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어요. 지연은 손을 멈췄다. 지연 많이 줄었어요? 승연 절반 이하예요. 지연 그럼 저 같은 학생들이 승연 일부는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든 하겠지만 방안이 무거워졌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준서를 포함해서 이번 학기에만 3명이 서류를 냈다. 3명 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다. 후원금, 재단 운영비, 장학재단 펀딩. 검색을 했다.
작은 개인 장학재단들이 운영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문제, 후원자 이탈, 홍보 부재. 하람 교육재단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후원 페이지가 있었다. 마지막 업데이트가 2년 전이었다. SNS 계정은 팔로워가 200명이 채 안 됐다. 지연은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집었다. 미래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야, 미래야. 너 마케팅 수업 들었잖아. 미래 응. 갑자기. 지연 소셜미디어 콘텐츠 만드는 거 알아? 미래 기초는 알지. 왜? 지연 재단 SNS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미래 무슨 재단? 지연 하람 교육재단. 미래 잠깐 침묵 그 아저씨 재단. 지연응. 미래 야, 그거 봉사잖아. 너 이미 봉사하고 있잖아. 지연 그게 아니라 재단이 후원금이 많이 줄었어. 제대로 된 홍보를 한 번도 못했더라고. 미래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해. 미래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았다. 미래 일단 현황부터 봐야지. 하람 교육재단 SNS, 홈페이지, 후원 페이지를 같이 봤다. 미래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인스타 팔로워 187명, 마지막 게시물이 8개월 전. 홈페이지는 2022년에서 멈춰 있어. 지연 알아. 미래 근데 내용은 있잖아. 수혜 학생 인터뷰, 사진들, 편지들. 이거 콘텐츠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지연 그 아저씨가 허락을 해야 하는데. 미래 물어봐야지. 지연은 노트북을 봤다. 지연 그분이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재단 운영도 조용하게 해왔거든. 미래 왜? 지연 하람 씨 사고가 기사로 나온 적 있거든. 딸이 불법 촬영 현장에서 추락했다는 게. 그게 또 불거지면 힘들 수 있으니까. 미래가 손을 멈췄다. 미래아. 지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해. 미래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하잖아. 안 하면 재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았다. 지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승연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준비한 것을 꺼냈다. 미래와 함께 만든 간단한 기획안. A사 2장. 지연 재단 SNS랑 홈페이지를 개선하면 후원자가 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친구가 마케팅을 좀 알아서 같이 봤는데 승연은 기획안을 받아 읽었다. 천천히. 2장 다. 내려놨다. 승연 고마워요. 근데 지연 하람 씨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불편하시면 빼도 됩니다. 재단 이야기만 해도 돼요. 수혜 학생들 익명 인터뷰만으로도 충분히. 승연 그게 아니에요. 지연 그럼요. 승연 잠깐 있다가 지연 씨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연은 그 말에 멈췄다. 승연 봉사도 하고 서류 정리도 돕고 이제 홍보까지. 지연 씨 해야 할 게 많을 텐데. 지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승연 왜요?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지연 이 재단이 없어지면 저 같은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요. 승연은 기획안을 다시 집어들었다.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내려놨다. 승연 못하겠어요. 지연 왜요? 승연 하람이 이야기를 콘텐츠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연 하람 씨 이야기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승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 자체가 하람이 이름을 걸고 있잖아요. 그걸 홍보한다는 게 딸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하지 않았다. 승연의 얼굴을 봤다. 고집스럽다기보다 무너질까봐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연 천천히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승연 네. 지연 딸을 이용한다는 생각이요. 그 재단을 만든 건 선생님이잖아요. 하람 씨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게 이용이에요? 승연 달라요.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바깥에 내보이는 건. 지연 왜 달라요?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승연 말해요. 지연 이 재단이 조용히 있으면 선생님 혼자 하람 씨를 붙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보이면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요? 승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지연도 기다렸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들렸다. 승연 낮게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부정이 아니었다.
지연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지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되면 부모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제가 혼자 서면 안동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일부러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승연 그게 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연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무언가를 놓기 싫어서 버티는 거라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승연은 창문 쪽을 봤다. 바깥에 해가 기울고 있었다. 승연 하람이가 없어진 지 4년이 됐어요. 4년 동안 이 방 안에서만 기억했어요. 재단도 학생들도 다 이 방 안에서. 지연 이제 조금 바깥으로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고 승연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사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빠르게 눈을 닦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연은 못 본 척했다. 긴 침묵이 지나갔다. 승연 기획안 다시 가져와요. 지연이 눈을 들었다. 승연 하람이 이야기는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넣어요. 지금은 재단 이야기, 학생 이야기부터. 지연 충분해요. 승연 친구도 같이 할 거예요? 지연 미래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승연 잠깐 있다가 고마워요. 지연 감사한 건 저예요. 승연 뭐가요? 지연 물어봐줘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정리가 됐어요. 승연 어떻게 해요? 지연 저도 이 재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이 공간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승연은 말없이 지연을 봤다. 지연 일어서며 그럼 다음 주에 미래랑 같이 올게요. 승연 네. 지연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승연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잘 먹고 다녀요. 삼각김밥 말고. 지연이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제대로. 환하게. 미래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승연과 첫 인사를 나눴다. 미래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박미래예요. 지연이 친구이고 마케팅 수업비 받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승연이 웃었다. 드물게 크게 웃었다. 승연 솔직하네요. 미래 거짓말은 못해서요.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하람이었으면 딱 이랬겠다고. 아무 의자나 당기고 앉아서 바로 말트는. 미래가 노트북을 펼쳤다. 미래 일단 인스타부터요. 게시물 주제 3가지 잡을게요. 첫째 재단 소개. 어떤 곳인지. 둘째 수혜 학생 익명 인터뷰. 실제 이야기. 셋째 후원 방법. 승연 수혜 학생들 동의는요? 미래 지연이가 연락하면 되죠. 모두 지연을 봤다. 지연해볼게요. 그날 3사람은 저녁 9시까지 작업했다. 승연은 중간에 편의점에 다녀왔다. 삼각김밥 3개와 캔커피. 지연 앞에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다. 승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편의점밖에 없어서. 지연이 피식 웃었다. 미래가 눈을 굴렸다. 지연은 준서에게 연락했다. 지연 재단 SNS에 익명 인터뷰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해줄 수 있어? 준서 익명이에요? 지연은 이름 학교 다 빼고 그냥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어떤지만. 준서 잠깐 있다가 할게요. 카페에서 만났다. 지연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타이핑하며 들었다. 준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 글 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은 한도 다 찼고 부모님한테는 형 취업 준비 때문에 더 못 받고. 지연 가서 어땠어요? 준서 무서웠어요. 가는 길에. 근데 막상 가니까 그분이 그냥 이야기 들어줬어요. 해결해준 게 아니라 들어줬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기억에 남아요. 지연은 타이핑을 멈췄다. 지연 조용히 저도 그랬어요. 준서가 지연을 봤다. 준서 선배도 거기 갔어요? 지연은 작년에. 준서가 잠깐 웃었다. 준서 그럼 저한테 계단 위치 먼저 봤다고 한 것도. 지연 진짜예요. 미래가 첫 번째 게시물을 만들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 간결하게. 등록금이 없어서 이상한 글에 연락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람 교육재단은 절박한 학생들 곁에 있습니다. 지연이 먼저 봤다. 승연에게 보냈다. 5분 뒤 답장이 왔다. 승연 올려요. 2글자. 지연은 미래한테 전달했다. 미래가 게시물을 올렸다.
처음 한 시간은 조용했다. 팔로워 187명. 좋아요 12개. 그런데 2시간 뒤 누군가가 공유했다. 그 사람 팔로워가 10,000명이었다. 좋아요가 900개를 넘었다. 팔로워가 1000명이 됐다. 지연은 화면을 봤다. 미래 전화로야. 지연아. 터졌어. 지연 화면을 보며 조용히 진짜네. 미래 너 왜 덤덤해? 같이 흥분해. 지연은 웃었다. 덤덤한 게 아니었다. 그냥 실감이 느리게 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승현이었다. 지연 여보세요. 승현 봤어요. 지연 놀라셨어요? 승현 잠깐 있다가 네. 지연 괜찮아요? 승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무서워요. 지연 왜요? 승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람이 이름이 달린 재단을. 그게 하람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지연 하람 씨가 더 많이 기억되는 거잖아요. 승현 그런데도 무서워요. 이상하죠? 지연 천천히 이상하지 않아요. 소중한 걸 세상에 내보이면 다칠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승현이 말이 없었다. 지연 근데 이미 내보내셨잖아요. 그 게시글로. 매 학기마다. 저한테도 준서한테도. 승현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지연 이제 조금 더 많이 통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긴 침묵. 승현 지연 씨 고마워요. 지연 저도요. 후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개인 후원자 3명이 후원을 약정했다. 기업 CSR 담당자에게서 연락도 왔다. 작은 곳이었지만 시작이었다. 승현은 메일함을 열어놓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지연이 들어오다가 그 표정을 봤다. 지연 괜찮아요? 승현 화면을 가리키며 후원 메일이 15통이에요. 지연 좋은 거잖아요. 승현 알아요. 근데 그는 한 통의 메일을 열었다. 지연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 등록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인이 됐는데 그때 저 같은 학생들을 위해 쓰고 싶어서요. 매월 조금씩 후원할게요. 지연은 메일을 읽었다. 지연 이게 왜요? 승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잠깐 내가 이 방 안에만 있어서.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촉촉한 게 올라왔다. 누르지 않았다. 학기 말 평가 수업. 교수님이 물었다. 교수 이번 학기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경험이 있으면 말해봐요. 학생들이 차례로 말했다. 복지관 실습, 지역 아동센터 봉사. 지연의 차례가 됐다. 지연 저는 장학재단에서 봉사를 했어요. 교수 어떤 역할을 했죠? 지연 상담 보조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도왔어요. 교수 어떤 걸 배웠어요?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지연 듣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요. 해결해주고 싶어지거든요. 계속. 근데 해결이 아니라 듣는 게 먼저라는 걸. 그 재단에서 배웠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고 미래가 팔짱을 꼈다. 미래 야, 너 사람 됐다. 지연 원래 사람이었는데. 미래 사람이 좀 더 됐다고. 지연이 웃었다. 방학에 안동으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깍두기. 아버지는 허리가 좀 나아진 상태였다. 수술 이후로 무리하지 않고 있었다. 저녁을 먹다가 지연이 입을 열었다. 지연 아빠. 아버지 응. 지연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았어. 어머니 알아. 그때 얘기했잖아. 지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얘기하려고.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놨다.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그 게시글. 을지로 빌딩. 승현. 하람. 아버지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무서웠겠다. 지연은 무서웠어.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지연 짐이 될까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버지 지연아. 지연은 아버지 짐이 뭔지 알아?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게 딸이 혼자 무서운 길 가는 거야. 등록금이 짐이 아니라. 지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다음엔 말해. 알았지? 지연 목소리가 흔들리며 응. 알았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지연은 4학년이 됐다. 하람 교육재단 봉사는 계속했다. 재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000명이 넘었다. 후원자는 22명. 이번 학기 장학생은 5명이 됐다. 지연은 그날도 408호에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승연이 커피 2잔을 가져왔다. 아메리카노. 편의점게 아닌 근처 카페 거. 지연 오늘은 카페 거예요? 승연 삼각김밥은 아니잖아요. 지연이 웃었다.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승연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지연 해보세요. 승연 여기 계속 오는 게 뭔가 찾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서예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지연 처음엔 찾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람 씨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선생님한테서.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승연 지금은요? 지연 지금은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 공간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그리고 저도 들어줄 수 있는 공간. 승연은 잠깐 창밖을 봤다. 승연 지연 씨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지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찾아가는 쪽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승연 여기서 배운 거예요? 지연 반은요. 나머지 반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승연이 눈썹을 올렸다. 지연 짐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무서운 길 가는 게 짐이라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승연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하람이가 지연 씨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연이 멈췄다. 승연 말투가 달라서. 성격도 달라서. 근데 그래서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람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한테 더 끌렸거든요. 지연은 벽에 사진을 봤다. 20살 하람의 사진. 웃고 있는. 지연 저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대학 들어와서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선생님이 물었다. 여기 오는 게 뭔가 찾는 것 때문이냐고. 처음엔 찾는 게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찾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주는 것. 그걸 이 계약에서 찾은 것 같다. 돈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약.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는 계약.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찾아가는 사람. 먼저 물어보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김지연은 이듬해 봄 하람 교육재단의 공식 상담원이 됐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단 운영을 함께 맡았다. 하람 교육재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현재 24,000명. 후원자는 148명. 장학생은 누적 31명. 오승연은 지금도 매 학기 같은 게시글을 올린다. 단 하루 밤에 도와줄 사람 구합니다. 사례금 300만 원.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한다. 앉으세요. 408호 문이 열린다. 새로운 누군가가 서 있다. 긴장한 얼굴. 양손을 꼭 쥔 채. 승연 앉으세요. 문이 닫힌다. 암전. 끝. 학기 말 평가 수업. 교수님이 물었다. 교수 이번 학기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경험이 있으면 말해봐요. 학생들이 차례로 말했다. 복지관 실습, 지역 아동센터 봉사. 지연의 차례가 됐다. 지연 저는 장학재단에서 봉사를 했어요. 교수 어떤 역할을 했죠? 지연 상담 보조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도왔어요. 교수 어떤 걸 배웠어요? 지연은 잠깐 생각했다. 지연 듣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요. 해결해주고 싶어지거든요. 계속. 근데 해결이 아니라 듣는 게 먼저라는 걸. 그 재단에서 배웠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고 미래가 팔짱을 꼈다. 미래 야, 너 사람 됐다. 지연 원래 사람이었는데. 미래 사람이 좀 더 됐다고. 지연이 웃었다. 방학에 안동으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깍두기. 아버지는 허리가 좀 나아진 상태였다. 수술 이후로 무리하지 않고 있었다. 저녁을 먹다가 지연이 입을 열었다. 지연 아빠. 아버지 응. 지연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았어.
어머니 알아. 그때 얘기했잖아. 지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얘기하려고.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놨다.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그 게시글. 을지로 빌딩. 승연. 하람. 아버지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무서웠겠다. 지연은 무서웠어.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지연 짐이 될까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버지 지연아. 지연은 아버지 짐이 뭔지 알아?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게 딸이 혼자 무서운 길 가는 거야. 등록금이 짐이 아니라. 지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다음엔 말해. 알았지? 지연 목소리가 흔들리며 응. 알았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지연은 4학년이 됐다. 하람 교육재단 봉사는 계속했다. 재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000명이 넘었다. 후원자는 22명. 이번 학기 장학생은 5명이 됐다. 지연은 그날도 408호에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승연이 커피 2잔을 가져왔다. 아메리카노. 편의점게 아닌 근처 카페 거. 지연 오늘은 카페 거예요? 승연 삼각김밥은 아니잖아요. 지연이 웃었다.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승연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지연 해보세요. 승연 여기 계속 오는 게 뭔가 찾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서예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지연 처음엔 찾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람 씨한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선생님한테서.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승연 지금은요? 지연 지금은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 공간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그리고 저도 들어줄 수 있는 공간. 승연은 잠깐 창밖을 봤다. 승연 지연 씨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지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찾아가는 쪽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승연 여기서 배운 거예요? 지연 반은요. 나머지 반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승연이 눈썹을 올렸다. 지연 짐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혼자 무서운 길 가는 게 짐이라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승연 지연 씨. 지연 네. 승연 하람이가 지연 씨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연이 멈췄다. 승연 말투가 달라서. 성격도 달라서. 근데 그래서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람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한테 더 끌렸거든요. 지연은 벽에 사진을 봤다. 20살 하람의 사진. 웃고 있는. 지연 저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대학 들어와서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선생님이 물었다. 여기 오는 게 뭔가 찾는 것 때문이냐고. 처음엔 찾는 게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찾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주는 것. 그걸 이 계약에서 찾은 것 같다. 돈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약.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는 계약.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찾아가는 사람. 먼저 물어보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김지연은 이듬해 봄 하람 교육재단의 공식 상담원이 됐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단 운영을 함께 맡았다. 하람 교육재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현재 24,000명. 후원자는 148명. 장학생은 누적 31명. 오승연은 지금도 매 학기 같은 게시글을 올린다. 단 하루 밤에 도와줄 사람 구합니다. 사례금 300만 원.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한다. 앉으세요. 408호 문이 열린다. 새로운 누군가가 서 있다. 긴장한 얼굴. 양손을 꼭 쥔 채. 승연 앉으세요. 문이 닫힌다. 암전. 끝.